이번 영상은 BMW X3를 이제 사신 신혼부부, 사실은 이제 저희 그 과 선배인데요. 이 차를 구매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3월 말에 배정을 받고 가져온 거는 4월 7일 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차주로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차를 구매하실 때 차종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차량이랑 좀 구매를 비교를 하셨는지. 일단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무조건 SUV를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SUV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국산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니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제 산타페는 디자인이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냥 디자인이 좀 바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알아봤는데 이제 풀업을 이제 영업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5천 후반 가더라고요. 세금까지 하면은. 국산차가 5천이야? 그래가지고 1,000만 원만 더 보태면은 외제차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독삼사과 다 봤는데 옛날에는 아우디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아우디가 이제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BMW랑 벤츠를 보다가 벤츠는 너무 가격대가 또 세고 옵션도 많이 안 들어가 있죠. 옵션도 안 들어가 있고 보다 보니까 차종이 몇 개 안 나와요. 이제 예산은 6천 정도까지 생각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르다 보니까 BMW 승용차는 어떨래? 이래가지고 그때 520i, 520d 이게 엄청 할인한다는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 보다가 아니야, 와이프가 아니야, 무조건 SUV야. 아 그래? 그러면은 X3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한번 좀 보고 올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말씀해주신 대로 아우디는 좀 밀렸고 벤츠랑 BMW 많이 고민하실 텐데 솔직히 벤츠는 옵션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가격도 더 비싸고 하다 보니까 순전히 그 진짜 브랜드 네임밸류를 돈 주고 사는 딱 그런 거라서 실제로 내가 탄다고 생각해보면 이 가격대의 SUV 중에서는 벤츠보다는 BMW를 저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물어봐도. 그리고 그랜저도 살짝 고민하셨다고. 그랜저는 이제 와이프가 승용차를 허락해주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업을 사자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줘서 무조건 SUV다. 트렁크에 유모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디럭스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몇 개 없더라고요. X5만 가도 차값이 1억이 넘고 이거는 도저히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뽑을 수 없는 가격대다. 아이도 이제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보면 잘 하신 거죠. 그러면 요거 할인 얼마 받았습니까? 할인 얘는 500 받았어요. 500 일시불 하셨어요? 일시불인데 뭐 나름, 왜냐면 그때 BMW 파이낸셜이 그때까지만 해도 9.8%, 뭐 9.7% 이 정도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걸 할 바에는 그냥 좀 은행에 도움을 빌려서 좀 마이너스 통장 좀 해서 신용대출이 조금 더 싸니까 그걸로 해서 그냥 현금빵으로 했습니다. BMW 파이낸셜이 워낙에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일부 차종 제외하고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타고 다녔을 때 연비는 얼마나 나와요? 실연비니까. 연비가 이제 저는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9에서 9.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장거리를 뛰어보면 장거리는 확실히 잘 나와요. 14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위주로 하면. 준수한 것 같아요. 20i 엔진들이 연비는 항속 주행을 하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 요거 302 모델. 302를 사실 사고 싶었는데 예산상 이제 너무 오버가 되다 보니까 302는 이제 원래 중고를 알아봤었거든요. BMW 인증 중고차로 해서 302 가격대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뭐 그 돈 주고 왜 중고차를 사냐. 그렇죠. 새 차 사라. 네, 그럴 바엔 새 차를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i가 가장 할인이 많이 되고 이게 2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받은 견적이 900까지 할인이 된다고 했어요. 2월 배정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 할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받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3월에 받다 보니까 할인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이제 이 옵션이 들어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제 서라운드 뷰 옵션이 X3에 한동안 반도체 이슈로 없어가지고 많은 차주들이 그냥 그걸 감내하고라도 출고를 하셨는데 이제 3월 달에 마침 제가 딱 출고됐을 그 3월 달부터 이 옵션이 들어오면서 차값이 300만 원 뛰고 할인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예산이 많이 좀 저도 초과가 됐었죠. 저기 한동안 반도체가 문제가 되면서 할인을 어떻게든 해서 그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미 옵션이 안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거고 아직도 할인이 적습니다. 이거는. X3는 아직까지도 제가 자부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뿌듯하잖아요. 네, 좀 뿌듯하죠 이제. 이렇게 타 보면서 우리 장점보다 단점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단점 첫 번째로 꼽아줄 수 있는 건 좀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 시트가 불편해요. 한국 사람들은 좀 푹신한 거 좋아하잖아요. X3를 타게 되면 살짝 딱딱해요. 뭐라고 해야 돼? 앉았을 때 착자감이 좀
탄탄해서 이렇게 푹신함은 없다. 그리고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아니면 아닌데 이게 외제차는 거의 안 돼 있으니까 국산차는 이제 주차하면은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옵션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쭉 빼고 쭉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얘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살짝 아쉽죠. 맞아요. 요새 차들은 계속 커지고 건물들 주차 공간 엄청 좁잖아요. 그럴 때 국산차는 그냥 키로 앞뒤로 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단점이다라고 하고 이게 하이파이 오디오를 또 뭐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디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좀 막기여가지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인이시면 충분히 좋은 음질을 느낄 수 있다. 왜냐면 X3의 스피커가 진짜 많거든요. 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엄청 잘 들려요 되게.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가죽의 탄탄함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가죽이 진짜 짱짱한 느낌이에요. 딱 만져보시면 가죽이 좀 두껍다, 잘 안 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짱짱한 가죽이 앉은 느낌이라서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거리를 가면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개인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요 정도 딱딱한 편이다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쓰시나요 이거? 아, 또 단점이 하나 더 있군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지금 틀어놨는데 안 씁니다. 애플이라서 애플 카플레이를 쓰는데 이제 애플 카플레이 위주로 보통 해서 팀앱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냥 속도 보는 용이에요. 네, 맞아요. 맞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려고 순정 내비를 한번 써보자 라고 했다가 그냥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단점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 만족을 하시죠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진짜 정말 만족하고 왜냐면 전차가 스알이라고 스포티지 R이었거든요. 2010년식 디젤 타고 있었는데 디젤에서 이제 가솔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엄청 조용하고 진짜 하이브리드라고 할 정도로 조용하고 그리고 X3가 앞열이 이중접 합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에서도 풍절음이 진짜 적고 조용합니다. 20i 타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조용하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조용하다라는 게 이건 굴러갈 때라든지 아니면 정차에 있을 때 엔진이 꺼진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냉간 시에는 좀 으르렁대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냉간이 이제 끝나면 정말 정숙성은 뛰어난 엔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요새 차 뽑으시면 하실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이 좋다. 그리고 이제 마이 BMW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시동 걸고 차문 열고 닫고 출발 시간 예약해놔가지고 얘가 알아서 이제 만약에 내가 8시 반에 출근을 한다, 차를 타야 된다, 매일 8시 반에 얘가 예열을 해놔요. 그러니까 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시동만 켜고 출발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어플이 평생 무료라는 거. 아, 그건 좋네요. 주행 보조 장치는 좀 어때요? 반자율 주행 장치. 반자율 주행 진짜 좋아요. 전차는 이런 게 없었는데 세팅만 눌러주고 속도만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차선 다 바꾸고 하거든요. 이것도 차선도 바꿔줘요? 아, 바꾸주는 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뭐 BMW 유명한 코딩으로 해서 이제 풀어서 하면은 이제 차선 변경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코딩을 안 해놔가지고 차선 변경까지는 안 되고 차간 거리 간격이랑 차선 보조, 유지 보조 이런 거는 다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선 진짜 편해요. 그리고 지금 저 버튼 배열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네, 맞아요. 뭐 헤매고 다른 브랜드처럼 이걸 누르고 땡기고 막 이런 거 할 거 없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되니까 솔직히 독삼사 중에는 좀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편하다. 이게 출력이 100마력대 후반 출력인데 어때요? 길들이기 중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밟아봤는데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여가지고 가끔 밟으면 웅 소리 나거든요. 그 소리가 치고 나가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마력이 좀 딸린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미션이 너무 잘 받쳐주니까 BMW의 ZF 미션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변속을 너무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해주다 보니까 마력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체감하는 그 가속력이나 직결감들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못 느끼실 겁니다. 다만 외국에는 그 30i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들어왔으면 더 많은 선택지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20i만 가지고 들어와서 좀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높은 속도를 내느냐보다 저속에서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반응해 주느냐가 차주가 느끼는 그 만족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저속에서 꿀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주행 성능은 BMW 인정합니다. 왜 사람들이 BMW 하는지 인정을 하고 너무 만족하고 X라인이랑 고민도 했었는데 왜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X라인하고
M 스포츠 패키지. 한국 사람 특인 것 같아요. 무조건 옵션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X라인은 이 천장이 이게 지금 보시면 검은색인데 X라인은 이게 베이지라 그래야 되나? 살짝 좀 밝은 색이에요. 이제 이물 같은 게 묻으면은 잘 안 지워지니까 안에가 검은색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을 선택하게 됐죠. 캘리퍼도 M 캘리퍼 이쁘잖아요. 파랑 색깔 딱 들어가고 300만 원 차인데 뭐 차 1, 2년 탈 거 아니니까 10년 타신다고 하시면은 1년 하면은 30만 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와이프분도 승차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죠. 전차보다는 확실히 낫죠, 얘가. 비교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그래서 때문에. 비교군이 좀 그런데 확실히 전에는 너무 연식이 된 차다 보니까 소리도 많이 나고 삐걱대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세월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숙성될 만큼 숙성됐고 안정성은 뭐 다 입증을 한 셈이고 인기도 워낙 많은 모델이라서 N수가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찾아보시면 정보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부품도 구하기 쉽고 이제 많이 차들이 이제 한국에 깔렸으니까 보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뭐 애프터마켓 부품들도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크게 걱정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수입차 살 때 많이 팔리는 거 사세요. 그래야 걱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X3 같은 경우도 가격대도 손에 딱 뻗으면 괜찮은 가격대, 그리고 동급 대비해서 좀 좋은 옵션. GV70도 뭐 비교를 하셨겠지만 GV70에 이렇게 똑같이 옵션 좀 넣다 보면 가격이 똑같아요. 비싸요. 더 비싸요. 비싸요. 더 비싸요. GV70이. 물론 그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출력이 좀 높은 거, 그거는 304마력이고 요건 이제 180마력대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괜찮은 선택지일 수도 있고, 공간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좁진 않습니다. 제 동생이 산타페거든요. 산타페 신형인데 거의 비슷해요. 중간에 턱이 좀 X3가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그 턱 빼고는 진짜 좀 넓어요. 뒷좌석도. 근데 보통 가운데가 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인 남자 3명 타기가 힘들어요. 모든 차 뒷자리에는. 그렇죠. 그리고 아이소픽스 이용해서 설치하시겠지만 카시트 설치하셔도 아기가 좀 크다 보면 이 헤드룸이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때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트렁크도 괜찮죠? 트렁크 진짜 넓어요. 사실 디자인으로만 봤으면 전 X4를 뽑았을 건데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격 차이가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실용성이랑 이제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유모차도 넣어야 되고, 진짜 X4는 뒤에 한번 타봤는데 헤드룸이 너무 적어요. 그죠. 진짜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총각이다, 뭐 나 혼자 탄다, 상관없어요. 저도 아마 결혼을 했다면 쿠페형을 안 샀을 거예요. 정통 SUV 디자인이 된 걸 사야 헤드룸도 좋고, 결혼을 하셨다 혹은 결혼 예정이다, 괜히 X4로 고집 부리지 마시고 X3나 그 위에 거 X5나 뭐 이런 거 좀 더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 같습니다. 카페에 많이 올라옵니다. X4 감성만 보고 이 디자인만 보고 뽑으셨다가 와이프한테 혼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X4를 애기 낳기 전에 뽑았는데 그분은 답답해서 1년 타고 팔았어요. 안 되겠다고 국산차로 다시 가셨죠. 큰 걸로 그냥. 일단은 뭐 성능이고 나발이고 공간이 일단 나와야 좀 편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공간이 좀 중요한 분들이라면 뭐 고려를 해보셔라. 그리고 딱 요 가격대의 차량 중에서 하나를 좀 추천을 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BMW를 추천합니다. 저도 6천만 원 예산에서 SUV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X3를 추천합니다. 차 본연의 성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냥 뭐 옵션도 좀 보고 디자인 좀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공간 좀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편의사양까지 다 고려했을 때 추천해도 요감 먹는 차, 그리고 추천해서 만약에 샀다고 하더라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료 얼마 나와요? 보험료가 70만 원대예요. 80이 안 돼요. 78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 할인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25% 할인이 또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차보다 얘가 보험료가 더 적게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저는 이제 결혼 안 해서 몰랐는데 임신 사실 확인 증명서만 있으면 25%가 그쵸.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이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료 할인을. 이게 되게 크거든요, 보험료가. 아무래도 제 생각이 자기 애가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히 운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할인해 주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뭐 충돌 방지 장치 뭐 이런 것도 할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제일 세네요, 할인율이. 출산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X3 실차주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죠. 차주가 느끼는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뭐 X3나 X5 이런 차량들은 만족도가 큰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수입차 입문용으로는 가격대도 그렇고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X3가. 예산을 고려했을 때 뭐 가성비라는 단어가 뭐 어울리진 않겠지만 좀 비싼 차량이다 보니까 근데 그 가격을 지불하고 더 큰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정말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형이 잘 샀구나. 그리고 오래 타겠구나. 네, 오래 탈 겁니다. 이제 출산 앞두고 계신데 태어나는 아이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